그 한나 아렌트 그 사람이 그 유태인인데 그 하이데거의 제자란 거 알고 있어요? 예, 언뜻 들은 적 있는 거. 예, 하이데거한테 사살을 했고 하이데거하고 살기도 했고 그랬어요, 이 사람. 나이 차이가 꽤. 예, 많이 났죠, 이 사람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썼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의 그 경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용소 생활. 거기에서 전체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그 자발성을 싹 박탈한다고 본 거야, 이 사람은요. 그런데 원래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한테나 제거할 수 없는 강력한 그 자발성이라는 성향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전부적인 자유와 인간의 자기 자존감, 이것이 있다고 보았어. 그런데 그것이 전체주의는 완전히 박살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전체주의 아주 나치 수용소에서 굉장히 최고의 악랄한 그 가스 수용소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수용해 갖고 그 예. 악랄한 그 인간성 말살을 정책을 유대인한테 해버렸잖아요. 그때 그것이 자발성이라는 것이 제거된다고 본 거야. 근데 자발성을 제거하는 저기가 되면 인간이 어떻게 그 반응을 하느냐? 로봇처럼 움직이고 파블로스 개처럼 돼본다는 거야. 네. 그냥 먹이를 주면 침 질질 흘리고 먹이를 주면 시간마다 주면은 이렇게 그 침 질질 흘리면서 동물처럼 돼가 버린다고 본 거야.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사고를 멈추는. 예. 그렇게 해서 수용소 사람들한테 너는 사람이 아니야. 이것을 심어주고 거기에서 생존에 반응하는 그 파블로스 개처럼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자발성을 싹 제거시켜버리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스탈린 정권 수용소가 사람들한테 세 가지 관점에서 인간의 자발성을 상실시켜버렸다고 본 거야. 제일 첫 번째는 법관념을 가질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법이라는 것으로 해서 인간의 내재돼 갖고 있는 법관념을 싹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정성이라든가 그렇죠. 도덕적 양심에 기초한 사회 기본적인 상식, 예, 그걸 싹 제거시켜버려요. 공동선의 개념.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도덕성을 딱 상실을 시켜버리면은 살기 위해서 인간이 저 사람 유대인입니다. 저거 뭡니다. 유대인을 고발해갖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쁜 짓거리를 한 거야. 그러면 수용소에 간 사람들은 그것을 안 했던 사람들이 재패가 하니까 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재패가 한 거예요. 수용소에. 그것을 법관념을 제대로 지키고 양심적인 사람들만 재패가게 되는 거야. 그걸 비굴하게 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아. 법관념을 제거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도덕적 자아를 갖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살해시켜버린 거야, 이것을. 그래가지고 수용소에 살아남기 위해서 수용소 안에서 또 다시 또 그 유대인끼리 안에서 이것도 투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 안에서 비굴하게 살아남는 본능만 살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치에다가 협조를 하고 유대인을 더 학살을 시키게 만들고 계속 거기서 동료가 죽어나가고 자기 민족이 죽어나가는데도 그 가스셀이 집어넣는 협조적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러바치고 정보를 일러바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나치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저항하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고발하고 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인데 실제로 그 착하게 그게 잘 적응한 사람들은 가스실에 가서 죽어야 되고 해서 결국에는 더 나쁜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야.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개인성의 말살이에요. 그냥 수용소에 데려갈 적에 또 짐짝같이 그냥 한 50명 타야 될 걸 80명, 100명을 갖다가 옷을 벗겨갖고 그냥 뭐 한 양에다 갖다 처박아 넣어갖고 완전히 뒤아지 취급을 해본 거예요. 돼지와 짐승 취급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이 고깃덩어리 취급을 당해버린 거지. 그 안에서는 전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성 말살을 갖다가 차근차근 시켜나가고 너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본다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해야 되냐. 한나라한테는 그걸 이제 생각해 본 거야. 인간이란 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그것을 소통하는 인간이라고 본 거야. 한나라한테는. 유대인이 왜 2000년 동안 다른 민족 참한 것을 당하지 않았는데 왜 유대인이 이걸 당해야 되느냐 하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 정치 조직과 자기 국가를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럼 그동안에 뭐 했냐.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돈이 제일 필요했던 거야. 금융과 돈이 필요하니까 이것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으로만 달콤함을 갖고 이렇게 막 살아왔던 거야,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 이익만 갖고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 권리와 자기 그것을 주장할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와 결사체와 정치적인 소통과 그 땅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고 침탈하면 방어할 수 있는 것을 가지질 못해버린 거야, 이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봤냐면 이렇게 정치적인 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공공의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곳을 공적 영역을 만들고 그 공적 영역의 장 안에서 정치의 장을 만들고 정치 장 안에서 말의 중심이 되고 말로서 이렇게 이어가는 의의 영역을 만들어서 의의 영역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해가면서 자기 이익과 자기의 그 권리와 자기의 것을 표현하면서
자기의 자유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본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정치 참여가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 사람은 갖다가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란 사람은. 유대인들이 당하고 보니까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냐. 결국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세웠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치장도 만들고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땅도 만들고 자기네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세상에 나와갖고 담론을 하면서 서로에게 교유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주체를 딱 가지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그거 하다가 중동이 시끄러워졌어요. 개작살이 나버렸지, 이제. 그게 팔레스타인만 떠돌이가 돼버린 거죠, 거기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절하게 그 정치장인과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조그만 거라도 필요했다고 보는 거야. 절박했네요. 엄청나게 절박했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비 들었는데 마당 쓰려고 하면 빗자루 내려놓는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책을 펼치려고 했는데 공부하려 했는데 책 좀 봐라 그러면은 책을 덮는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것처럼 자발성이라는 거는 누가 옆에서 강제하고 강요하고 이런 것이 없어야지만이 인간이 자연스럽게 샘솟듯이 올라오는 그런 감정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2차 대전 이전에 그 유대인이란 것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정치 공동체 없이 그냥 흩어져서 떠돌다 살다 보니까 보여줄 정부가 없고 인간의 권리를 갖다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부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보고 사람들은 한 정치 공동체에 속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또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거는 이런 인간의 자발성이 큰 국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표현될 필요가 있다. 키워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이 전체주의 획일화된 그런 것은 인간의 자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약간 양립하기 힘든 말 같은데 잘 풀이를 해 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리바이어던에 보면은 질서를 찾게 하는 것은 절대 권리가 필요하다는 말 같이 여기도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다. 한나 아렌트가 그러니까 시민권을 강조한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의회 정치를 더 선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시민권을 강조하고 시민의 권리 안에서 투표나 공화국 공직에 그 지원할 권리 같은 것은 정치적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권리들을 갖다가 특정 정부 없이 생겨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국가 안에서의 의회 정치와 그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대의 정치로서의 대표자를 뽑아갖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 보호를 받고 자기 권리를 갖다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해야지 안전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주의하고 그 민주주의하고 차이가 뭐냐? 그 푸코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푸코는 어떤 원형 안에서 그 감옥같이 이렇게 해갖고 각자 개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위에서 누군가가 이거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거야. 감시가 쳐버려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개는 그 감시자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볼 수는 없어요. 그래 어떤 감시자에서 계속 감시를 당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감시자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조심을 하고 그 깜빵 같은 데서 조심을 하고 계속 자기 스스로를 어떤 기준의 법적인 기준과 어떤 기준에 싹 맞춰갖고 이렇게 갖고 쫙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질서가 잡혀진다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왜 속담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튀지 않으려고 괜히 튀었다가 2차 가해 당하듯이 구설수 오르면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심하듯이 내부 모니터 통해서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검열을 하는 시스템. 그래서 어떤 것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나를 갖다 지켜보다, 부모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아이들이 더 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가 법과 체계에서 나의 잘못을 감시하고 있다. 그 도덕적인 그 관념을 내가 잘못하겠으면 시민들이 감시하고 있다. 이 감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처벌해가면서 법에 맞게끔 상식에 맞게끔 해가는 거. 스스로를 처벌하기도 하지만 또 그게 남한테도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내 안에 CCTV가 남도 감시하는 CCTV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푸코는 그러면은 그것이 절대 전체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뭐가 틀리냐? 그걸 구분을 해놨어요. 푸코가. 그 구분의 선이 뭐냐면은 내가 그 감시자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가서 전달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전혀 못 보고 다 숨겨놔놓고 위에서 다 갖다 내려주는 걸로만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위에서 쌍방향이냐, 하방 일변도냐. 그래서 위에서 그냥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 감시만 하면서 계속 그 윗사람의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끌고 갔을 때 그건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 민중이 그것을 반항을 하고 같이 언로를 튀어가면서 위의 감시자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이게 민주주의가 된다. 이렇게 본 거야. 그걸 하려면 일단은 투명해야 되잖아요. 투명해야 된다는 거야. 투명한 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야. 국회 예결산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법안 예. 같은 거에서 예. 간단한 소위원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 그거 알 수 없게끔 알아서 밀실 처리해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예. 이게 잘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졌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는 그런 거는 일종의 전체주의 시스템 같은 거죠. 예. 아니 그런데 그것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제를 그 스미트인가 그 사람은 그 대통령제를 엄청 그 선호를 했던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의회주의가 서로의 많은 사람의 그 다수의 의견을 갖다가 수용해갖고 온 그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절하면서 그 똑바른 방향을 안 하고 의견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시간만 낭비하면서 서로의 포퓰리즘적인 것만 갖고 간다고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강력하게 누군가가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그걸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갖고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스린다면 일도 효율적이고 더 똑바로 갈 수가 있다. 포퓰리즘이 아니고 우리가 정당하다고 만들어 놓은 그 틀만 있다면은 그 정당성을 갖고 그거로만 간다면은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훨씬 더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의회 정치를 경계에 불신을 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나중에 복지로 간다. 자기가 필요한 쪽으로 정치인들의 요구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특히 보면은. 예. 지자체가 이제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시장과 관련된 예. 그런 어떤 특정의 사람들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이 경우에는 뭐 잘 되는데 지원이 잘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들 실무자들도 원하고 좋아하고 해주고 싶어 하는데 항상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원이 안 되고 항상 막히는 걸 봤을 때 그런 좌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으면 정보가 비대칭으로 차단이 돼서 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그 접근 자체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독재, 전체주의로밖에 현대사회에서 갈 수 없지 않나. 그런 네, 생각. 예. 그래서 스미트가 말하는 대통령의 결단과 권한을 주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는 두 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대통령제에서 의회 정치를 해갖고 상권 분립으로 돼갖고 이것을 갖다 견제해가는 그런 체제. 네. 이게 잘만 운영이 되면 괜찮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볼 적에는 요즘 의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깜깜이식 운영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펼쳐지는지 세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지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대학 같은 경우도 너무 들어가는 방법이나 관문이 많다 보니까 이제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거기에서 당연히 불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또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민주주의 사회가 너무나 그 포퓰리즘적이고 자기 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지원이 내려가고 막 이런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자체에서는 너무나 그 낭비적인 요소에다 많이 써지고 복지도 개판으로 써지고 막 이런 것이 보이거든 많이요. 그래서 누군가는 죽으라고 벌었는데 내 세금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바른 데 쓰인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한 데다가 자기네들 그 선거 투표나 그 대중의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아무 그 의미도 없는 데 쓰인 것은 그건 너무나 용인하기가 힘든 거야. 이것은. 그리고 세금이 많이 더 늘었는데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계속 펼쳐진다면 그거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신여가 돼가지고 국회가 계속 예산을 자기 지역에다 내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방자치에서도 너무 그렇게 써주고 하는 것을 감시도 못한 국회고 자기네들이 협잡을 해서 같이 정부하고 나눠먹고 이렇게 된다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조선시대에 그 3사만 또 못하는 거야. 3사 같은 경우에는 사관원도 있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3사잖아요. 그런데 그 3사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집행을 하는 기관이 아니야. 이건 전혀. 뭐냐면은 감시만 철저하게 하는 기관이야. 이게 감사관 같이. 예를 들어서
판사라든가 정승들이라든가 고위 관리가 나쁜 짓을 하고 왕이 좀 잘못하면은 그냥 계속 그냥 그 사관원에서 간을 해갖고 그걸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헌부에서는 그걸 처벌을 하게끔 막 하고 막 이런 것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헌부는 아마 관리들을 갖다가 하는 거고 사관원은 왕에 대한 간언이고 아마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간을 하는데 이게 진짜 간을 해야 될 걸 왕이나 정승들한테 잘 빼갖고 지가 진급하기 위해서 조금 하고 사헌부나 사관원이 제대로 안 하면은 홍문관이 가면 안 둬. 네. 홍문관이 또 탄핵을 해부는 거야. 이것들을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계속 그냥 못된 짓거리 한 것만 계속 잡아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 왕이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지 맘대로도 못하고 관리들도 예를 들어 정승이나 판사라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야. 도덕질해 먹기가. 그러듯이 지금 행정부에다가 대통령제에다 다 맡겨놨고 다 하라고 해놨고 이쪽에서는 계속 감시만 그냥 죽으라고 하게끔 하고 그걸 시스템화 돼갖고 제대로 갔는가 안 갔는가만 말을 갖다가 면책특권을 줘서 계속하게 만들어 본다면은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건 참 말도 되지 않는 짓이야. 요즘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이게 왜 이렇게 변해가나. 인간에 따라서 이렇게 너무나 다르게 이게 집행되고 운영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했을 때 상당히 속상하죠. 예, 정치 쪽에는 전혀 이렇게 우리 문학하는 사람이라든가 시하는 사람이 그까지 그 정치에 무슨 놈의 영향력이 있고 무슨 말을 하겠어. 근데 참을 수는 없는 거야. 이게 화가 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도 참 미치겠는 거야. 이게 못 참는 거지 이거요. 지금 상황은 종종 많이 보죠. 예. 그래서 한나라한테가 말하는 아니 정치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도 네 말이 맞구나. 당신 참 똑똑해요. 이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야. 참 진짜 안 하려고 하더라도 이거 안 할 수가 없고 화가 분노가 나니까 이게 그냥 말은 해버려야지. 속에 놔두면 병되잖아요. 오래 살아야 되는 다들. 그런 거를 계속 더 겪으면서 끊임없이 인간이 노예처럼 아도르노가 얘기했듯이 사물화되고 예. 부품화되고 예. 그런 게 더 주객이 전도돼서 예. 밀려나는 끝없이 소외당하는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정치적인 데서 이제 선한 사람들이 더 밀려나게 되고 더 이제 약삭 빠르고 수완 좋은 사람들이 더 유리한 거를 많이 차지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협잡하고 야합하고 이런 식의 짬짬이식 운영을 하는 거를 이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한나 아렌트가 악의 팽법선에서 재판을 직접 자기가 다니면서 봤잖아요. 예, 악의 평범성에서 나왔던. 예. 나치, 아돌프 아이마이라는 사람이 전범으로 잡혀갖고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을 대학살한 전범인데 이 사람을 재판을 하면서 한나 아렌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관 있는 데서 그걸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악인이라면 엄청 많은 유대인을 갖다가 아무렇지 않게 죽인 사람 같으면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보고 생각하고 갔더니만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야. 자기 가정과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웃들과 사이도 좋고 그러면서 네. 그런 나쁜 짓거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주의 하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법을 망각하고 법이란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법을 정확하게 자기는 지킨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아니, 당신이 그 많은 사람을 왜 죽였느냐. 당신이 그렇게 안 했으면 그 많은 사람이 죽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고 검사가 물어보니까 나는 그 당시에 정직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뿐이다. 나는 잘못되질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구든지 그런 자리에 가면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로서 이거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을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뜬한 거야. 그 검사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검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인간이 아니다 이거야. 인간은 잘못된 걸 알고 양심에 있는 것을 알고 도덕적인 자기 것이 나오는데 당신은 그걸 거부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죄다 이거야 이것이. 예를 들어서 네 자식하고 마누라하고를 갖다가 지금 가스실에 집어넣는다고 바꿔서 한번 해본다. 네가 그래도 그거 똑같이 하겠냐 이거지. 아마 네가 임무가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그렇게 죽는다 그러면 네가 하겠냐 이거야. 그렇게 돌아와서 봤었을 때 그 역지사지라는 거거든 그게요. 그렇게 했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민중과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덕과 양심에 대한 분노인 거야 이것이. 아이만에 대한.
그 당연히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변명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나라를 팔아먹고 그걸 갖다 매국을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의 비슷한 행동인 거야. 그것이요. 보통 사람, 보통 사람의 평범한 악인 거야. 이것이 평범하면서도 아주 악랄한 악인 거야. 이게. 근데 생존을 위한 필요악 같은.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저항하고 하려면 자기가 죽고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자기 가족이 죽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근데 그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쪽에 복종하는 척 하면서도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걸 깨고 나와야 될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된 거야. 사람이란 것이. 우리가 피하는 정도라도 해야죠. 그렇죠. 예, 피하는 정도라도 해야 되고 내가 그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그것은 같이 저항을 해야지 이 전체주의로 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앞장서서 돌겨가듯이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왜 아직도 떠안아서 껄끄러운 일들을 스스로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주의로 겪고 있지 않다고 지금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바로 38선 너머에는 전체주의야. 그게 전체주의인 거예요. 자기 언로가 저기 없고 자기 뭐가 없으면 그냥 바로 자기 그 고모부도가 처형해버리고 누구도 처형해버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거 해버리고 언로가 다 맥혀갖고 있고 한 사람의 말만 신처럼 저거 떠받들어져 갖고 있고 그런 것이 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가면은 똑같이 그런 저거 형태를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교조적이고 교주한테 충성 안 하면 노예가 되고 벌을 받는다 어쩐다 해갖고 그 재산 다 갖다 붙이고 다 자기 그것을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이 자기 가족들하고 팽당해버리고 친구도 없어져버리고 거기에 헌신했던 것이 모든 것이 물론 자기 자신의 저거 판단 잘못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을 용납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서로가 숨겨가면서 그걸 한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가면서 끌어들이고 해서 신도라는 명목으로 해서 유지해갖고는 사이비 종교단체들. 그것이 다 전체주의인 것이 뭐예요, 이게. 그래서 상식이 통하고 상식으로서 말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인 거예요. 그거 민족과 그 진영과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그것을 어긋났었을 때 어떤 사회적으로 서로가 공분하고 서로가 그것을 유지해 나가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근데 그게 되려면 일단은 투명해야 돼요. 당연히 투명해야죠. 투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상한 전체주의가 발동하고 있는 거죠. 정직해야 돼. 무엇이든지 정직해야 되는 게 세상을 살아가고 서로가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 정직한 것에 나타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어떤 믿음으로서 믿고 가거라. 아니면은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는데 나 한번 믿어봐. 이걸로 갖고 할 수는 없는 거야.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의 과거가 투명하게끔 역사가 정직해 갖고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너 앞으로 미래 가는 것도 정직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으로 갖고 그걸 갖다가 서로가 갖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투명하지 않고 맨지 잘못한 거 다 숨겨버리고 그 조국의 사태에서도 좀 본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고 똑바른 그런 길을 가고 있고 법을 갖다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교수까지 하고 이래갖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그 뒤에서는 오히려 더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그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른 짓을 했다는 것이 또 드러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본다든지 어떤 집단을 본다든지 이걸 했을 때 적어도 70% 정도의 그 정직성은 거기가 보여야 되는 거야. 뭐 다 보이라는 소리 아니야. 자기네들끼리 비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화 되어 있느냐, 그런 체제가. 그래서 언제든지 소통 가능한 구조인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 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서로가 그 비판 정신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시를 비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시를 평론하고 비판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과 이런 것을 자꾸 그 비판 정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는데 판단과 비판 정신이 안 들어가고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하고는 누가 말한 것만 그대로 따라가 보면 그게 전체주의가 돼버린 거야. 잘못하다가. 자기 그 비판 정신과 자기의 시민의식을 깨워야 되는 거야, 이것이. 그 깨시민이라고 맨날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 깨시민들이 무슨 그냥 어디로 전체주의로 가고 진영 논리로 싹 가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요. 시민을 오히려 깨는 작업을 하는 게 깨시민 같아요. 자유로운 시민 상태를. 자유로운 시민 상태를 전부 다 그 노예화시키는 걸로 깨워갖고 가는. 혼동스럽게.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 하나의 그 이념으로 갖고 살짝 물 만들게 하면은 그냥 쫙 끌고 가불고 뭐 이런 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더 들기도 하는 거야. 근데 지성인도 거기에 따라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런가 모르겠어 지금.